大家好.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유진경입니다. 그럼 2017년 벌써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 올해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신다면 듣기랑 쓰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자, 그 이유는 듣기 파트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보기 단어를 똑같이 읽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론 똑같이 읽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를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은 동의어로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이 답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듣기 훈련을 하시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 모레 시험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듣기는 평상시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요. 쓰기 파트는 그래도 우리가 듣기보다는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월 15일 적중 특강 보시고 이번 쓰기 파트는 만점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번에 제가 적중 특강 준비하면서 기본 어순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본 어순 플러스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호응 구조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단어를 암기만 하시기만 하면 시험 시간을 줄이실 수도 있고 정답률도 아주 높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 파트는 반드시 암기를 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4급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문은 어떤 거 배우셨죠? 받자문을 배우셨죠? 근데 받자문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학생들이 웬만한 그 준비는 다 해두셨을 텐데 받자문 말고 하나 더 중요한 특수문 뭐가 있었을까요? 빼이자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이자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오늘 빼이자문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대로 시험 문제 잘 푸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제일 약해하시는 부사 있죠. 부사는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이 부사는 외우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기본 어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어 어순은 저희랑 다르죠. 중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수어가 아니고 주어, 수어, 목적어 순서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수어. 학생들이 주어 워라든지 타 같은 아이가 보인다고 맨날 1번 자리에 두시는데 그럼 그 주어를 찾기 전에 반드시 수어를 먼저 찾는 훈련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무슨 사? 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형용사를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동사, 형용사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올 명사, 대명사,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올 명사, 대명사를 그 다음 순서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앞에 예를 들면 뭐 헌 같은 부사들이 있죠. 헌이라든지 아니면 내 실력을 10분 발휘하다라고 해서 10번 같은 부사들 등등 여러 정도 부사들은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 정도 부사들을 가지고 형용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동사는 조금 더 어렵죠. 그럼 동사는 신경 쓸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를 보신다면 제가 딱 이 3단계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할 때 我是学生 같은 동사를 배웠죠. 시라는 동사,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소유의 요우 동사들 있죠.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씩은 늘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나 요는 반드시 수어 중에서 있지 않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없으면 2단계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동사 뒤에서 동작의 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3가지를 배우셨을 텐데 이 중에서 2가지 있죠. 러랑 저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꾸어는 뭐 잘 나오진 않고 해석할 때 나오니까 러랑 저, 완료를 나타내는 러랑 그 다음에 지속의 저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 3단계로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 동사 뒤에 지금 잘 나오는 제가 삼총사 전치사들 넣어놨어요. 자, 짜이라는 전치사, 품사는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게이도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 마지막 어디어디로 어디어디까지라는 전치사 있죠. 그럼 얘네가 동사 뒤에 결과 보어 자리에 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전치사, 품사를 본다면 이 전치사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여러분들은 명사까지 마저 찾고 문장을 끝맺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기본 수어고요. 그럼 이것만 암기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험 추세에는 잘 나오는 동사, 목적어, 호응 구조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호응 구조 한번 저랑 같이 학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4가지 동사들을 적어놨어요. 지금 얘네는 병음이랑 뜻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 동사 볼게요. 자, 우리가 符合, 合 하면 보통 합쳐서 같이 한다라는 얘기인데 符合 하면 어떤 내용에 부합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사 뒤에서 밥 다 먹었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쓰는 결과 보어로서 동사 吃完了 같은 완성의 완이 있었죠. 얘가 나온 동사 완성, 완성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라는 동사 开始, 실은 开始가 제일 쉽긴 하죠. 그 다음에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 같은 동사,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단순히 병음과 뜻만 아시면 안 되고요. 같이 나오는 목적어 명사까지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 한번 보신다면 符合, 부합하다, 얘랑 쓸 수 있는 목적어 명사 두 가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구하다, 요구, 얘는 要求, 要求, 명사랑 동사로 다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동사 뒤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요구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符合要求, 한 번 더, 符合要求, 짝꿍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명사 있죠. 그럼 일단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하신다면 똑같이 符合条件이 있는데요. 그럼 이 条件이라는 명사는요, 앞에 符合라는 동사가 잘 쓰이기도 하지만 전치사까지 하나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전치사 있죠. 한 글자로 뭐뭇에 따라서 안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로 쓰인다면 안자오 같은 전치사 있죠. 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이런 条件 같은 명사가 나오지 않을까 같이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따르면 혹은 뭐 규칙에 따르면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요건 조건에 따르면 네 글자 안자오 条件, 네 글자 전치사 명사까지 같이 암기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符合 다음 동사를 보신다면, 그럼 아까 제가 완성하다라는 완성을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예문을 들 때는 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때 주인공이 자, 미션은 클리어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 완성, 런우. 우리가 임무라는 명사는 런우라고 발음을 해서 임무를 완수하다, 완성하다 네 글자 완성, 런우 네 글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쉬운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 동사 보신다면 동의. 그럼 이 동사는 이 단어만 보면 뜻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동이라는 게 한자 그대로 같을 동, 같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동족이라고 하죠. 같은 민족이다라는 아이인데,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자, 어디에? 당신의 이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글자 동의, 이젠. 한 번 더. 동의, 이젠. 자, 그 다음에 의견, 생각. 그럼 요 아이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견해 생각이라는 명사, 여기는 제가 지금 칸파를 넣어놨죠. 그래서 네 글자로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라고 나온다면 동의 칸파, 한 번 더, 동의 칸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칸파랑 똑같은 동의어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한 글자 동사 생각하다라는 아이 누구 외우셨죠? 물론 조동사 하고 싶다라는 아이도 있지만 생각하다라는 동사 시앙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생각 견해라는 거 칸파의 동의어 시앙파까지 같이 묶어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글자로 하신다면 동의 시앙파 네 글자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쉬운 동사 하나만 볼까요? 그럼 이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실은 기초 단계예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开始 같은 동사를 배우셨는데, 그럼 얘는 조금 독특한 아이예요. 동사긴 한데 우리가 아까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동사 뒤를 보세요. 자, 지금 공부한다라는 学习 동사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발음은 여기 있어요. 피아노를 치다라는 동사 단, 깡친. 그럼 이거는 장문에도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피아노를 치다라고 할 때 단도 역시 동사, 그 다음 피아노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이 카이시라는 동사는요, 지금 뒤를 보시면 동사 플러스 명사, 동목구가 같이 나오는 구조예요. 자, 뒤에 예문도 하나 보세요. 자, 이 아이도 요즘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3급에서 안경을 끼다라고 할 때 안경이라는 명사 누구 배웠다? 발음은 옌징을 배우셨죠? 이 안경을 끼다라는 아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따이가 끼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옌징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이시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순서 배열할 때 또 다른 동사랑 명사 목적어가 보인다면 가장 먼저 앞에다가 넣어야 되는 동사는 카이시를 1번 하고 첫 번째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럼 얘네는 출발점, 시작점을 보통 앞에서 밝혀줘요. 우리 카이시랑 친한 전치사 하나만 볼까요? 자, 언제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3살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같이 출발점, 시작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종 같은 아이들 있죠? 언제부터 라는 전치사까지 카이시 짝꿍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우리가 한번 발음하시고 넘어갈까요? 자, 조건에 부합하다라는 네 글자 보신다면 符合条件 한 번 더 符合条件 자, 그 다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임무 완성했어요. 네 글자 完成任务 한 번 더 完成任务 자, 그 다음 밑에 이거 두 개는 특히나 최근 5월, 6월 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보고 가세요. 자, 의견에 동의하다라는 아이 이지엔이랑 붙이신다면 동의, 이지엔 그 다음 생각에 동의하다, 동의, 칸파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럼 제가 동의의 동의어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의 반대 그럼 당신의 의견에 반대해요 라는 동사 반도이까지 해서 동의의 반의어로 같이 암기를 해서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긴 예문 하나만 볼게요.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에 전치사까지 붙이셔서 7살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예문을 보신다면 종, 치수이, 카이시 그 다음에 안경 끼다, 따이, 옌징 예문으로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응 구조는 여러분들이 암기만 해가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릴 특수문 하기 전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신다면 동사가 3가지가 보이셔야겠죠? 일단 시작하다라는 중요한 동사 카이시 그 다음에 학습합니다, 배웁니다 라는 学习 자, 그리고 마지막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죠. 피아노 치다 라는 단, 깡친 동사, 명사 구조까지 동사 목적어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무려 3개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앞서서 써야 되는 동사 누구 있었다? 그쵸, 카이시 시작하다 라는 동사가 있었고 자, 뭐를 시작했다? 지금 목적어 자리가 길게 들어갔죠. 学习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뭐를 배우기 시작했다? 단, 깡친 피아노 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주어는 누구로 갔으면 됐고 타라는 주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그 사람은 타, 그 다음 전치사 종, 치수이 7살부터 카이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시작했다? 学习 단, 깡친 피아노 치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신다면 그럼 동사 찾기 되게 쉬웠어요. 동사 뒤에서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조사 누구 있었다? 러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완청러라고 우리 방금 학습했던 완성하다라는 동사가 보였고요. 자, 얘가 세모를 쳤으니 거꾸로 세모 쳐서 찾아야 되는 동사 짝꿍 목적어 누가 있었다? 그쵸. 여기 네 번째 런우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동사 목적어까지 찾았고요. 자, 그럼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굉장히 쉬웠죠. 누구 있었다? 탐원.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단어가 2개가 남았는데요. 그럼 맨 마지막 이 아이가 조금 더 쉽겠죠? 자, 츠, 더. 관형어 더가 보였는데 얘가 보이면 뒤에 무슨 사 찾았다? 그쵸? 우리 명사를 찾았고 자, 마지막. 그럼 가운데 이 단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학생들은 이제 문제 푸는 걸 보면 맨 앞이나 맨 끝에다가 자꾸 찍으세요. 그럼 찍더라도 찍는 스킬이 있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는 아니겠죠. 웬만하면 어디 사이, 주어랑 수어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예문을 한번 답을 보신다면 그럼 주어, 탐원 그들은 그 다음에 완성했습니다 동사 그리고 목적어 누구요? 这次的任务 이번 임무를 완수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들어갔던 부사 그럼 얘는 부사였어요. 마침내 결국이라고 해서 사급에 잘 나오는 부사 중 하나죠. 终于完成了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终于라는 부사까지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어려웠던 예문 하나만 볼까요? 지난 6월에 여러분 어떤 동사가 나왔냐면요. 자, 우리가 방금 찾아놨던 동사는 바로 보였어요. 의견에 동의하다라는 동사, 동의가 보였고 그 다음에 뭐에 동의하다, 견해라는지 생각이라고 했던 명사 짝꿍, 칸파가 보였는데 그럼 여러분 동의했어요? 의견에? 자, 그리고 주어는 누구 보였다? 라오시, 선생님이 동의했대요. 자, 그리고 맨 앞에 되게 어려운 동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뼈시라고 제가 병음을 적어놨는데 뼈시, 이 뼈 자체가 들어가면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동이 칸파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됐던 동사 누구 있었다? 뼈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얘는 독해할 때만 늘 나오던 문제였는데 얘가 순서 배열에 처음 나와서 아마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신다면 자, 라오시 선생님은 그 다음 뼈시 표현했어요, 드러냈어요, 나타냈어요 라는 동사. 자, 그 다음 뭐를 나타냈다? 동의를 나타냈어요. 그럼 동의의 짝꿍 누구 있었다? 我们的 우리의 칸파 생각에 동의를 表示 표현했어요. 라고 해서 동의하다, 칸파 동사 목적어만 외웠다가 앞에 表示라는 단어가 아주 큰 장애물로 나왔죠. 동의 앞에 있었던 表示 나타내다, 드러내다 동사까지 같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게 약하시는 특수문들을 한번 보겠는데 그럼 지금 제가 3단계로 일부러 정리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거 문장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러가 붙어있는 동사를 모를까봐 병음은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자, 발음 어떻게 하신다? 따, 포. 그럼 여기 일단 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작년에 이 포어라는 동사는 장문하라고 2번이나 줬어요. 일단 양말이 구멍난 사진에다가 포어, 망가지다, 파손되다 라는 단어도 줬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계란이 깨져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동사 뒤에 포어는 동사가 아니고 뭘로 쓰였다? 결과보어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치만 일단 같이 묶어서 깨트리다 라는 해석을 하신다면 따, 포어,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러까지 붙여서 따, 포러라고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서문을 한번 보신다면 띠디 주어 동생이 따 포어 깨트렸대요. 그 다음 我的杯子 그럼 베이츠라는 건 컵, 잔이라는 명사죠. 일단 중국어 어순대로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얘를 여러분 요즘 1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받자문을 한번 보신다면 받자문은 이 밑에 목적어를 앞으로 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띠디 동생이 그 다음 바, 我的杯子 제 컵을, 잔을, 그리고 마지막 동사 따, 포어, 깨트렸대요. 자, 그리고 바는 여러분, 얘는 해석만 하실 게 아니고요. 품사 보셔야 돼요. 얘는 무슨 사다?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어법 순서로 보신다면 주어랑 수어 사이에 전치사 명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약해하시는 베이자문. 그럼 이거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면 해석은 되게 잘하세요. 자, 베이라는 건 피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我的杯子, 제 컵은 베이, 띠디, 동생에 의해서 따포, 깨졌습니다. 베이라는 건 여러분 품사는 같아요. 바랑 똑같이 전치사인데 해석은 피동으로 누구에 의해서 뭐뭇을 어떠한 동작을 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어려운 이유는 직역을 했을 때보다 얘를 순서를 막 바꿔놨을 때 베이 앞에 뒤에 띠디랑 我的杯子 앞뒤를 여러분들이 막 바꿔서 순서배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제가 베이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베이는 문제 어순이 앞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 있었고 동사 뒤에 기타 성분 보통 이제 우리가 조사 러가 거의 많이 쓰이고 각종 보어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결과 보어들 있죠. 그럼 이 기타 성분은 보통 쉽게 줘요. 러라는 조사를 붙여서 쉽게 주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앞뒤의 명사 때문이죠. 이때는 여러분 그냥 직독직해 하실 게 아니고 문제 푸는 스킬을 하나 드릴게요. 빼이 동그라미 하시고 수러는 되게 쉽죠. 나 포어 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러 앞에 단어를 아무리 몰라도 동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라는 건 아까 손으로 하는 동작이었죠.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앞뒤에 고민하시지 말고 여기다가 화살표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한다면 우리가 평서문 해석하듯이 띠디라는 주어 남동생이 그 다음 따포 이 동작을 했어요. 깨트렸어요. 자,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명사 我的杯子 자, 얘를 목적어로 두시고 이 순서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해석이 되나 한번 보셔서 이 말이 되면 얘는 베이자문을 맞게 배열을 하신 거예요. 자, 밑에 예문도 한번 보신다면 단어 먼저 볼게요. 자, 맨 앞에 명사 지도라는 띠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농 동사네 라는 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농이라는 건 해석은 다랑 똑같이 그냥 광범위하게 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보자마자 동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해석은 여러분 농은 하다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동작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배웠죠. 우리가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우산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때
띄울러라고 발음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얘를 같이 붙여본다면 농 띄울러 얘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해석은 잃어버렸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 있었다? 자, 화살표 하나면 문제가 끝난다라고 했어요. 자, 다 그 사람은 농 띄울러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목적어 띠투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해서 빼이자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맞게 순서를 배열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자면 빼이자문을 풀 때는 자, 먼저 무조건 우리가 순서 배열하듯이 수러를 먼저 찾으세요. 보통 제가 빼이자문은 아까 뭐가 많이 붙어 있다고 했다? 러가 많이 붙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러가 붙은 수러를 찾았다면 빼이 앞뒤에 올 품사 명사만 일단 찾으세요. 자, 이 명사를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빼이 앞에 둘지 뒤에 둘지 해석을 고민을 하시고 있는 찰나에 뭐만 하시면 된다? 화살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단어 있죠? 빼이 뒤에서부터 수러 쪽으로 화살표만 해서 이 주어가 동사하는 게 맞나 해석이 맞게 떨어지면 문제는 맞게 푸신 걸 거예요. 자, 그럼 기출문제 2개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이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빼이 자문이 계속 나왔는데 보세요. 자, 일단 역시 빼이 자문이었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보시고 자, 맨 뒤에 보시면 러가 붙어 있는 동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동사 되게 어려운 동사예요. 4급 동사인데 오늘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럼 시인에서 시인 하면 동사 끌어당기다, 매료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시인러, 그럼 끌어당겼대요. 자, 그럼 뭐가 끌어당겼는지 이제 명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아까 화살표를 어디에서 어디로 하시랬죠? 빼이 뒤에서 동사 쪽으로 한번 화살표를 해서 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맞는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이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쩌장, 연추, 연추에서 연이 들어가면 공연하다, 펼치다, 연기를 펼치다 라는 단어였죠? 그럼 해석을 한번 해서 말이 되면 얘는 맞는 어순일 것 같아요. 자, 이 공연은 그 다음 시인러, 끌어당겼어요.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바꿔 써서 학생들이 헌뚜어런이네 1번 라고 시작을 해버린다면 많은 사람들, 여기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예문 같은 경우는 주어 그 명사가 바뀌어버리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화살표에서 꼭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완전히 갖춰진 전체 문장으로 한번 답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주어 명사 자리에 왔던 거 보신다면 헌뚜어런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일단 직역을 할게요. 빼이 저 장연추 이 공연에 의해서 시인 뭐 됐다? 매료되었다. 자, 화살표로 하셔서 이 공연이 매료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시면 역시 단어가 만만치 않았죠. 자, 학생들이 러를 보고서 앞에 동사?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쭈라고 봤다면 명사가 두 가지가 보이고 하나가 단어가 남죠. 근데 다행히 얘는 우리가 방금 외웠던 단어였어요. 시인 하면 동사 무슨 뜻이었다? 끌어당기다, 매료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그럼 이때 진짜 동사가 뭐냐? 시인이 방금 배웠던 그 동사고요. 우리가 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동사로 어디에 살다? 니 쭈짜이나 하고 중국인들이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동사 뒤에 추는 결과 보어로 쓰인 거였어요. 우리가 밥 다 먹었습니다 라는 예문을 들 때 치好了 같은 말을 하죠. 이렇게 똑같이 동사 결과 보어로 쓰인 거였어요. 해석은 그냥 고정 정착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시인쭈러 끌어당겨서 딱 사로잡았다, 붙잡았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빼이에서 여러분들이 또 화살표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끌어당겼는지만 해석해 보시면 되죠. 자, 1번 우리는 끌어당겼어요. 칭리, 경험을. 자, 아니면 칭리, 경험은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을.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당연히 뒤에 게 해석이 조금 맞겠죠? 자, 그래서 완전한 답을 보신다면 워먼 직역을 먼저 하시면 우리는 빼이 타더 칭리 그의 경력에 그 사람의 경험에 뭐 됐다? 시인, 매료되었다. 화살표로 해보셔야겠죠? 타더 칭리 그 사람의 경험은 그 다음 동사 사로잡았다. 시인, 쭈러 마지막 누구를? 워먼, 우리를. 이렇게 화살표를 하셔서 해석이 되면 여기 순서별은 맞게 된 예문일 거예요. 그럼 빼이 자문이 지금 4, 5, 6월 연달아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시험에도 바 자문, 빼이 자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살표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이번 시험에 최소한 외워가셔야 되는 6개의 부사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부사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관련된 단어겠고요. 준이라는 건 어디에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맞추다, 제때 시간 맞춰
맞춰라는 부사, 准时. 한 번 더, 准时.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完全, 완전히라는 아이가 있죠. 完全은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실은 완전하다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품사는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 순서 배열할 때는 완추엔이 부사로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완추엔 다음에 붙을 수어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렵죠. 어쩔 수 없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사는 듣기에도 많이 나와요. 자, 엄마가 저한테 의사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의사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무엇이 되었다. 자, 제가 조동사랑 동사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되었다. 이 동사 한번 본다면 뒤에 직업을 끌고 나오는 동사 있죠? 뿌 땅러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되었다. 선생님 되었습니다. 의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도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부사 보시고요. 자, 마지막 부사 한번 보신다면 제발, 여러분 이게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핫한 부사예요. 자, 제발 지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드리는데 치엔완이 나오면 같이 쓰이는 조동사들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긍정 표현으로 쓴다면 치엔완 야오라는 조동사를 쓰셔서 제발 숙제 좀 해오세요. 제발 여러분 복습 좀 해오십시오 라고 해서 뒤에 동사 뭐 후시 같은 쉬운 동사를 붙일 수 있고 얘는 부정 형태가 또 잘 나와요. 그럼 제발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부정사 치엔완 부야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가셔야죠. 그럼 부야오, 뭐뭐 하지 마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 글자짜리 부사 누구 있다? 그쵸? 비에라는 부사가 있죠. 그래서 치에와한 비에도 잘 나오는 짝꿍 부사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공파라는 부사가 있는데 그럼 파 무서워요가 동사가 아닙니다. 공파 하면 아마도라는 부사인데 뒤에 마이너스 내용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그럼 짝꿍으로 하나 외워두세요. 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 공파 뿌싱. 한 번 더 공파 뿌싱 해서 네 글자 거절하는 방법이죠. 이 단어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지금 해석이 똑같은 부사를 두 가지 넣어놨어요. 따가이라는 부사, 따위에라는 부사. 일단 부사기 때문에 위치는 주어랑 수어 사이에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 부사는 뒤에 잘 나오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뒤에 뭐가 잘 나온다? 숫자. 뭐 예를 들어 따가이 대략 빠거런 8명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따가이나 따위가 나오면 뒤에 숫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7월 15일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약해하시는 빈출 특수문 빼이자문이랑 그리고 조금 반드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부사까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특수문들이 있죠. 겸어문 사역동사라든지 정도보어,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바자문, 빼이자문 같이 묶으셔서 부사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7월 15일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지야 싱쿨러.